세종대왕과 이순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의 수많은 리더십의 그 분류가 있잖아요. 여러 유형들. 모아서 하나로 딱 정리하면 사랑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세종과 이순신은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사랑, 부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모두 해결돼요. 그래서 특히 세종대왕은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한글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지막 눈도 안 보였어요. 세종대왕이 마지막 한글 창제를 발표하기 전까지 눈이 멀어보여요. 사실은 반장님이에요. 이 당뇨가 심해서 40 되기 전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 그러면서 한글이 마지막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결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은 대단히 참 훌륭했던 분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순신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거.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이 자기 목숨과 바꿔버리는. 노량의 실제로 마지막 보면은 가폰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날 노량해전 전에 밤 12시에 가폰 위에 올라가서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가잖아요. 실제로 그때 하늘에서 별똥이 툭 떨어져요. 큰 별똥이. 기록에 의하면 그만큼 마지막을 이제 목숨을 다 내놓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 백성을 구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이고 말로 하는 리더십은 얼마든지 많아요.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종류가 몇백 가지가 돼요. 저도 리더십학 박사지만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거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행동. 리더십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헛겁니다. 그러면서 세종과 이순신은 그들의 그 리더십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 이것이 진짜 리더십 아닌가 이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니게 돼요. 많은 나라를 다니고 전쟁했던 나라를 거의 40개 이상 다녔어요. 나폴레옹이 전쟁했던 거, 수많은 전쟁했던 영웅들이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또 미국은 한 7년간 다니면서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강의를 계속 다녔어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희망을 잃었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한다. 여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리더십을 강의하고 또 많은 어디 가서 좋은 얘기를 해주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뭔가를 고민하게 됐을 때 꿈이구나. 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꿈만 있으면 살아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꿈도 그냥 꿈이 아니다. 이제는 자기만 위한 꿈이 아니라 위대한 꿈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정말 자기만 위한 꿈을 꾸면 또 나쁜 인간도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세상이. 저는 그것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위한 꿈도 필요하지만은 플러스 알파로 누구를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꿈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꿈 운동을 제가 작심하게 된 건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야기하면 이건 또 이론에 불과하다. 뭔가 도구가 필요했어요. 도구는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1, 2, 3, 4차 혁명이 일어날 때 다 전기라는 도구, 컴퓨터라는 도구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거든요. 수많은 세상의 성공 법칙들이 있어요. 카네기부터, 바프록터부터 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론은 다 좋아요.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다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저도 다 해봤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동기부여는 되지만 그 순간이에요. 망각 곡선이 있잖아요. 에빙하우스의 법칙. 하루만 지나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갈 수 없는 이유가 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지속성이 중요해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때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느꼈어요. 꿈을 주었지만은 그 꿈이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만질 수 있는 개념. 해서 사실은 부활절 달걀을 생각한 거예요. 부활절 달걀. 그래서 부활절날 달걀도 마찬가지. 달걀이라는 것은 잘 다루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은 잘못 따르면 깨져서 그냥 없어지잖아요. 꿈도 똑같다 보는 거예요. 잘 따르면은 그것이 크게 생명으로 태어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잘못 따르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달걀이 정말 좋다 해서 달걀 모양이 나왔고, 이 속에 꿈을 넣자. 꿈을 넣고 꿈을 보고 만진다는 개념을 착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꿈도 보지, 뭐 꿈도 만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은 늘 해요. 실제로 꿈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없다고 지금 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꿈을 적어서 넣자, 안에. 그럼 이것이 뭐냐? 꿈을 보고 만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뚜기잖아요, 오뚜기, 그죠? 꿈이 있으면은 비록 비틀거리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꿈알이 탄생됐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사실은. 이건 어린아이부터요. 정말 아주 앳된 어린아이부터 다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까지 수많은 연령층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됐고, 또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수많은 나이지리아, 레바논, 인도 하여튼 25개 나라에 이미 퍼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저희 꿈은 전 세계 땅끝까지 심는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땅끝이라는 의미는 소외된 모든 곳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 그러나 그것이 꼭 꿈이 필요한 곳에 꼬마를 다 심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적어서 넣는 것까지는 하셨잖아요. 네. 저걸 다시 꺼내보는 쓰는 건가요? 큰몽도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네. 큰 꿈이 있고 작은 꿈이 있어요. 그 종이 하나에 큰 꿈은 적어서 사진을 찍어둬요. 스마트폰으로. 돌돌 말아서 꿈 안에 쏙 집어넣어 버려요. 못 꺼냅니다, 이것은. 큰 꿈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넣으면 돼요. 작은 꿈이 있어요? 그럼 빨리 이룰 수 있는 꿈. 한 달 내에 이루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내로 이루고 싶은 것도 있어요. 빨리 이루고 싶은 거는 적어서 귀에 꽂아둬요, 이거는. 이루어지면 빼가지고 유리병 속에 모아둬요, 항상. 이것이 계속 모이잖아요. 이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큰 꿈은 어차피 시간이 걸려요. 어떤 꿈은 10년이 걸리고, 그러나 그것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작은 꿈은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병 속에 담아두니까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꿈이 이루어졌네? 비록 작지만 이루어지네? 이것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성취감 같은 거. 그럼요, 성취감. 이것이 손자병법의 성적이익강이라는 병법이에요. 작은 승리를 반복해서 큰 승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꿈에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꿈은 귀에 꽂아주고 큰 꿈은 안에 넣는다. 이걸 늘 보고 만진다. 이런 개념. 이순신 최근에 냈던 책 중에 명량 진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명량. 제가 영화를 자문했지만은 명량은 정말 중요한 전쟁인데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소설도 왜곡되어 있고 드라마도 왜곡되어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너무 창피하게 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왜곡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왜곡된 대로 드라마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책이 명량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것은 나중에 이게 진본을 현충사에서 진본을 가지고 제가 해석한 책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제가 좀 추천하고 싶고 또 손자병법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만만한 손자병법. 거기는 제가 그림을 약간 그리는 편이라서 그 만화를 다 그려넣었어요. 직접. 한쪽 면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또 좋아했어요. 만만한 손자병법 이런 책들이 있고요. 또 꼬말에 관계되는 책은 미라클 꼬말이라고 꿈을 이룰 때 미라클, 희적을 일으키는 그런 꼬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다 담아두었어요. 이렇게 몇 건이 또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클 꼬말은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셨어요? 네. 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이 보통 보면은 무관들, 장군들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특히 옛날 분들은 무 쪽에만 치우쳐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양쪽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무를 동시에 겸비했던 정말 드문 분이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표가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 보면요.
글 쓴 그 자체 그 문장력이라든가 또 표현력이라든가 또 그날의 그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한 수준이에요. 나중에 그냥 보는 거하고 원문을 중심으로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원문을 중심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 자기 위주로 그걸 번역해요. 자기 수준으로. 그럼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왜곡도 되고 자기 수준밖에 번역이 안 돼요. 원래 한문이잖아, 한문. 안중일기도. 그것이 진짜 한문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저는 이제 원문을 현충사 가서 원본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면서 명량해전에 대한 잘못된 것도 원본을 보고 제가 다시 밝혀냈어요. 원본이 아니면 그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병법도 제가 지금 뭐 10만 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문을 중심으로 보거든요. 원문을 프린팅 해가지고 제 서재 벽에 다 붙여놨어요. 벽면이 손자병법 전체입니다. 계속 보잖아요. 보면 원문을 볼 때 하고 그냥 번역된 거 볼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원문을 중심으로 뿔을 뽑아버려요. 그것도 하루에 10번씩 보게 되면요. 10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봐요. 그죠?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그냥 통해버려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어떻게 보면 1000번 보면은 신과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손자, 천독, 달통신. 이순신 난조일기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중요한 원본을 정확하게 꿰뚫어 읽을 수 있어야만 진짜 이순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는 거기서 나오는 그 나름대로 깨달음을 책으로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은 별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이순신 별로 관심이 없고 손자병법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되거든요. 또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거 읽는 사람 중에 또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의외로 또 많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또 피드백 되거든요. 그것이 저한테 보람이고요.